스코틀랜드 전체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능 검사를 했던 적이 있어요. 73세 정도가 됐을 때 다시 지능 테스트를 합니다. 11세 때의 지능과 73세 때의 지능 사이에 얼마나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런 걸 보려고 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사실, 73세에 지능 테스트를 했는데 11세 때 지능 테스트를 했던 것보다 지능이 더 올라가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 사람들 몇백 명을 분석을 했더니 공통적으로 또 다른 외국어를 배워서 사용했던 사람들의 그룹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도 또 다른 외국어를 배우게 되면은 내 뇌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가 올라갈 수 있다. 안녕하세요.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오늘은 언어의 뇌과학을 다뤄볼 생각인데요. 외국어는 어떤 시기에 배우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아동기에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 이유는 뇌에서 언어를 이해하고 구사할 수 있게 만드는 뇌의 영역들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동기에 제2외국어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은 이 언어를 이해하고 언어를 구사하게 만드는 크기가 더 커지고 더 많은 신경세포의 연결들이 생기기 때문에 아동기에 이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 이 시기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엄마는 영어를 하고 아빠는 일본어를 한다. 그러면 이 아이들의 경우에는 두 가지 언어를 다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언어 이해 해석하는 베르니케 영역의 발달이 조금 더 늦어지기도 해요. 근데 조금 더 늦어진다라는 게 나쁜 게 아닌 게 보통 한 가지 언어만 배운 아이들에 비해서 베르니케 영역이 더 커진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언어 구사가 유창해지는 시기가 모국어만 배운 아이들이 조금 빨리 오지만 두 개 이상의 외국어를 배운 아이의 경우에는 조금 늦어지더라도 그 이후부터는 오히려 이 언어를 하는 데 있어서 가지게 되는 스킬이나 능력치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청소년기에 이 언어를 배우는 건데 청소년기에는 다시 뇌 안에서 여러 연결들이 재배치되면서 거대한 리모델링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내가 어떤 언어로 소통했느냐가 그 이후까지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외국어를 배우는 것 역시 굉장히 효과적이고 그리고 이때 배운 언어가 어른이 돼서까지도 내가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고 사용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인이 되어서 외국어를 배우게 되면 뇌가 변할까요? 아니면 어렸을 때 배워야 효과가 있을까요? 성인이 되어서 외국어를 배워도 뇌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치고 뇌가 변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인이 돼서 언어를 배우게 되면 몇 가지 허들이 존재합니다. 일단 시간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도 많을 수가 있고 작정하고 언어를 배우지 않으면 잘 안 배우게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매일 몇 단어라도 몇 문장이라도 보는 이 언어 공부를 하는 습관을 기르는 건데요. 근데 요즘은 쉽게 배울 수 있게 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요즘 제 주변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서 저도 빠져들어서 자주 사용하는 바로 듀오링고 라고 하는 앱입니다. 가끔 하던 퍼즐 게임 같은 거 체스조차도 안 하면서 요즘 거의 매일 어디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거나 하면 제일 많이 사용하는 앱이 듀오링고인데 그 이유가 이 외국어 배우는 걸 게임처럼 해놨어요. 거기다가 하루라도 빠뜨리면은 레벨업이 안 되고 스트레이크가 끊기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정말로 내가 매일 들어가서 레슨 하나라도 받게 만드는 그러한 약간의 중독성이 있는 앱인데 게임에 중독되는 건 별론데 이 언어 배우는 게임에 중독되는 거는 매일 내가 단어를 기억하게 되고 또 외국어를 배우게 되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습관을 길러주는 데 아주 효과적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이 듀오링고 앱이 좋은 게 공짜로 할 수 있어요. 보니까 전 세계에서 5억 명이 사용하고 있는 앱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굉장히 재밌게 스페인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외국어를 우리 뇌가 보다 효과적으로 학습하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무조건 실제로 그 외국어를 누군가 해보는 실전입니다. 이거를 독일에서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의 학생들이 교환학생으로 많이 옵니다. 와가지고 1년 내내 배워야 되는 독일어 시험이 있어요. 독일 대학교 입학 자격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어렵습니다, 독일어가. 교환학생으로 왔던 학생이 딱 두 부류로 나뉘는데 한 부류는 독일에 와서 도서관에서만 살아요. 진짜 모범생들인 거죠. 그래서 1년 내내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그 시험을 준비를 해요. 근데 또 다른 그룹의 학생들, 그 중에 이제 친하던 누나 한 명은 한국 사람으로는 드물게 파티의 여왕 막 이런 별명을 얻을 정도로 그냥 외국 학생들하고 노는 자리는 다 껴서 놀았어요. 도서관에서 절대 안 보였습니다. 되게 아이러니한 거는 도서관에서만 살던 한국 학생들은 다 시험에서 떨어졌는데 파티의 여왕 혼자 붙었습니다.
언어는 실전이다. 많이 해야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 부딪히면서 이 말을 할 수 있을 때 가장 잘 학습하게 된다. 자, 뇌과학적으로 원리가 뭐냐?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 일상 속에서 사용하게 되면은 내가 말하는 걸 듣기도 하고 말하는 사람의 얼굴 표정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딴 사람이 이 말을 하는가를 또 관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멀티모달로 학습이 돼요. 멀티모달이라는 건 뭐냐? 내가 여러 개의 감각을 사용해서 여러 개의 상황에서 그 언어, 단어를 학습하게 되는 거죠. 쓰면서 말하면서 들으면서 학습을 하면은 그거를 더 잘 학습할 수 있게 되는 게 멀티모달로 학습을 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자동적으로 멀티모달로 만들어줄 수 있는 상황 중에 하나가 실전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언어를 배울 때라고 할 수가 있죠. 또 외국어 공부하기 좋은 타이밍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술 마셨을 때예요. 술 마시면 뭔가 말이 술술 나오잖아요. 약간 영어 울렁증에서 누구한테 말도 못 거는데 술 마셨는데 옆에 테이블에 막 영어를 하고 있네? 그럼 잘 못하는데 막 객기로 나도 막 영어 하고 있잖아요. 오, 꽤 잘 나오는데? 스스로가 외국어를 되게 잘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인지 그냥 술 취해서 나 혼자 착각하는 건지 이거를 연구하고 싶어 한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한테 술을 먹이고 네덜란드어를 하게 하면서 네덜란드 사람들에게 평가를 요구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유창하냐, 언어를 잘 구사하냐. 그래서 술 마신 상태, 술 마시지 않은 상태를 비교했는데 실제로 술을 마시면 언어 능력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를 테스트를 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재밌지 않나요? 술을 마시면 외국어 능력이 올라간다. 자, 그리고 외국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게 만드는 또 다른 치트키는 뭐가 있을까요? 다름 아닌 경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거는 미국 워싱턴 대학교의 패트리샤 쿠얼 교수님이 발표했던 내용인데요. 학습하는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또는 TV 스크린으로 학습을 하는데 혼자 각방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옆에 다른 사람이 같이 똑같은 화면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학습 효과가 좋아졌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사회적 효과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는 이런 스터디 모임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에서 배우는 것이 외국어를 학습하는데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언어를 배우는데 뭔가 내 옆에서 배운 애가 더 잘하는 것 같아. 그러면 자극받죠. 나도 그렇게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죠. 요즘 그 자극을 듀오링고라는 앱에서 받았어요. 최근에 환갑잔치를 해드린 친한 과학자 형님들이 이 듀오링고 앱에서 나보다 레벨이 한참 높은 거예요. 엄청 자극받아서 요새 그냥 하나만 들어도 되는 수업을 막 5개, 10개씩 들고 있고 이게 이제 게임처럼 리더보드 같은 게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몰입하면서 막 엄청 열심히 에스파뇰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외국어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건 뭐냐? 조금 시간 남을 때 한두 문장씩 또는 뭐 5개 단어씩 이렇게 배우는 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쭉 앉아서 길게 책을 외운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이렇게 쓱 접하게 되는 외국어가 굉장히 효과적이고 이거를 매일 하게 되면은 이 습관이라는 게 무서워서 생각보다 빠르게 외국어를 학습하게 됩니다. 저도 스페인어를 다시 리프레시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째 매일 하고 있고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듯 이렇게 나아가는 게 정말 무섭구나. 사실은 외국어뿐만 아니라 모든 새로운 걸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배우는 습관을 만드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전에 보통 핸드폰 보다가 자면 안 좋은데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우리가 막 쇼츠를 보거나 영상을 보거나 이러면은 핸드폰 보다가 잠을 안 자게 되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으로 외국어 공부를 하다 보면은 뇌를 많이 쓰게 되니까 외국어 학습을 하다 보니까 되게 졸려요. 이렇게 자기 전에 학습한 게 뇌에 잘 남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까지 자기 전에 공부했던 외국어가 남아있는 효과를 경험할 수가 있어서 습관적으로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던 것이 이렇게 돌리고 나니까 그래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한 것 같아서 조금 더 뿌듯해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외국어를 배우면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궁금하죠? 그러니까 뇌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연결들이 만들어지고 특정 영역이 커지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체스 선수들이나 바둑 선수들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다양한 수들을 기억하고 학습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해마 영역이 훨씬 커져 있어요. 근데 이런 효과를 일으키는 것이 새로운 악기를 배우는 거 이런 것들 다 일으키지만 가장 효과적으로 뇌 전체에 더 많은 연결들이 생길 수 있게 되고 뇌 전체의 카파 이거를 올려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또 다른 외국어를 공부하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냐면요,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가 있는데요, 스코틀랜드 전체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능 검사를 했던 적이 있어요. 이들이 이제 쭉 평생을 살고 나서 73세 정도가 됐을 때 다시 지능 테스트를 합니다. 11세 때의 지능과 73세 때의 지능 사이에 얼마나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런 걸 보려고 한 거예요. 11세 때 지능 검사 테스트와 73세 때의 지능 검사 테스트가 거의 비슷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사실, 73세에 지능 테스트를 했는데 11세 때 지능 테스트를 했던 것보다 지능이 더 올라가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 사람들 몇백 명을 분석을 했더니 공통적으로 또 다른 외국어를 배워서 사용했던 사람들의 그룹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내가 나이가 들어서도 또 다른 외국어를 배우게 되면은 내 뇌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모국어가 아닌 다른 외국어로 이야기를 듣게 되면 경제관념도 달라지고 위험에 대한 판단도 달라진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경제학에서도 또 우리가 손실회피라고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손실회피가 뭐냐면은 내가 일단 가지고 있는 것은 잃기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어떤 종목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다름 아닌 내가 사가지고 내가 이미 갖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럼 사실 이때 합리적인 판단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당장 팔아버리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 이 판단을 잘 안 합니다. 내가 갖고 있었던 종목이니까 언젠가 다시 오르겠지라고 끝까지 껴안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미 내 거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이걸 조금이라도 손해보고 팔기 싫어지는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로 이 정보를 똑같이 접하게 되면은 손실회피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정도가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죠. 대체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바로 외국어로 접할 때와 모국어로 접할 때 뇌에서의 감정 영역의 활성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해요. 모국어로 무언가를 접했을 때는 나의 감정적인 영역이 건드려지는 반면 외국어로 똑같은 정보를 접했을 때는 전두엽, 전전두엽 쪽에 신호가 가고 편도체라든지 변연계에 있는 감정과 관련되어 있는 활성화가 훨씬 덜 일어난다라고 하는 현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와 화가 나서 싸우거나 할 때 모국어로 말을 하게 되면 굉장히 찰지게 욕할 수가 있는데 외국어로 욕을 하거나 이 화를 표현하게 되면은 효과성이 좀 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언어로 뭔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감정이 훨씬 덜 자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리더였던 카를로스 데제라고도 부르는 살만한 데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언어를 배우는 것은 또 다른 영혼을 얻는 일과 같다. 저는 이게 참 좋은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특정 언어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말을 할 수 있게 되면은 그 언어 안에 있는 또 다른 문화와 사고방식이 그대로 함께 전해지기도 하고 새로운 세계를, 새로운 생각들을 발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 중에 하나는 바로 외국어를 배우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번 영상을 스폰서해준 듀오링고 앱을 사용하면 초중급 수준의 언어 능력은 굉장히 빠르게 기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초중급 수준의 언어 능력을 기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뇌 능력에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앱을 하시게 되면 저를 찾아오세요. 저랑 경쟁해보시죠.